전 세계의 관심이 중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양상이 좀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긴급하게 돌아가는 전쟁 상황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중동 전문가이시죠. 고려대학교 성일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게 10월 7일이더라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다가 로켓포 공격한 게. 네. 그 이후로 좀 오다가 다소 좀 소강 상태인가 싶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오면서 다시 또 긴박해집니다. 네네.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상황은 상당히 이제 긴장이 많이 고조돼 있고요. 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공습을 주로 해왔죠. 7일 예. 이후부터 이제 지상군 투입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모든 병력을 지금 가자지구 북쪽에다 지금 집결을 시키고요. 한 며칠 전부터 투입한다 그래놓고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변수는 지금 오늘 현지 시간 18일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네. 예, 이스라엘을 예. 지금 방문하기로 지금 뭐 출발한 걸로 보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예.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마 지상군 투입은 일단 그렇겠죠. 보류한 보류하겠죠. 네.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양측 간의 피해가 너무 많이 그러게요. 지금 민간인 사상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피해자가 사망자 1,500, 부상자 4,000. 팔레스타인 사망자 3,000명 그리고 부상자가 거의 1만 명에 달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지상군까지 투입이 되고 전쟁이 더 길어지면 사상자가 더 늘어나고 전 세계 그다음에 중동은 물론 전 세계에 미칠 파장도 좀 커지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걱정됩니다. 네. 실제로 지금 민간인 피해가 상당한 걸로 좀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나? 네, 민간인 피해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이스라엘이 공습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공습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까지 이제 피해가 나는 것인데 보시면 이스라엘 측은 일단 조금 피해자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원래 피해자가 로켓 공격이 아니라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마을을 습격해서 이제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살을 많이 했던 것이 뭐 피해자가 제일 많았거든요. 네, 그게 네. 뭐 1,300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한 1,500 정도 되고요. 문제는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피해자가 이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자가 거의 3,000명 가까이 이상이 되고요. 부상자가 한 1만 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점차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병원 공습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병원 공습 상당히 지금 문제가 커졌거든요. 일이 그래서 커질 것 일이 같은데. 커졌어요. 지금 네. 아흘리 병원인데 예. 이게 뭐 사실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하면 2014년에도 그랬고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고 나면 양측이 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예, 이스라엘은 상대방이 네가 로켓을 잘못 쏴가지고 니네 병원에 터졌다 그러고 팔레스타인 측은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이 했다. 서로를 이제 의심하는 경우가 그 있는데 가능성도 있겠네요, 사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그랬을 가능성은 높지만 정확한 예. 누가 했는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 돼요. 예. 뭐 지금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지상군 투입이 가장 큰 쟁점이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까지 전격적으로 좀 방문하게 된 상황인데 가자지구 이게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가자지구 전체 크기가 우리 세종시만 하고요. 예. 그리고 인구 밀도가 좀 높은 편이다. 네. 한 230만 대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230만이 산다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가자지구가 이제 이게 서쪽에는 지중해, 남쪽은 이집트 국경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북쪽과 동쪽은 다 이스라엘이 맡고 있고요. 예. 사실상 우리가 그 가자지구를 창살 없는 감옥이다. 창살 없는 감옥이다. 예, 지붕 없는 감옥이다.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지구를 좀 온건파 팔레스타인이 통치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팔레스타인 정파 중에 이제 강경파 팔레스타인 정파죠. 하마스가 여기서 2007년부터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그러면 우리가 무장 정파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네네. 실제 지금 저 가자 지구를 갖다가 그럼 통치하는 그렇죠. 통치 세력입니다. 통치 세력입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통치만 하면 되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에다 로켓을 계속 쏘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해서 로켓을 만들 수 있는 물자를 반입을 못 시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하 터널이나 지하 기지를 만들 수 있는 시멘트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물자들은
봉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자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 실업률이 뭐 최소 뭐 60% 된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도 뭐 24시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18시간. 예. 그리고 수자원도 부족하고 상당히 지금 가자 주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는 특히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지하 메트로 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하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복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군이 들어오면 싸우겠다, 결사항전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지하 도시가 뭐 길이가 뭐 300km 된다, 뭐 400km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 지도를 보시면 제일 남쪽에 보시면 이집트가 저렇게 라파 국경이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라파 통로라고 돼 있죠. 저기를 좀 열어주면 지금 이스라엘 군이 가자시티죠. 북쪽에 있는 가자 주민 110만을 남쪽으로 대피하라. 네.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 가자 주민이 저렇게 해서 이집트를 좀 넘어가면 좀 안전하게 피신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집트가 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현재요. 예, 그래서 이 가자 주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대피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 가자 지구나 카뉴니스나 저쪽으로 또 가야 되는데 갑자기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거기서 글쎄요. 밥을 먹고 잠을 네, 잘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인도주의적 문제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저 에레츠, 베이트 하눈 저 빨간 국경 사이에 지금 군을 집결해 놓고 가자시티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지상군 투입. 왜냐하면 가자시티가 하마스, 즉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의 본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도시 밑에 지금 메트로시티, 즉 지하 터널을 건설해서 매복하면서 이스라엘 군이 들어오기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전쟁 발발 이후부터 가장 이렇게 상식적인 의문이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이제 로켓포를 뭐 그날 첫날 나왔던 얘기가 5,000발 정도를 쏘았다 이런 얘기고 이스라엘 사람 국민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사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그냥 마무리될 사안은 아닌 것은 뻔한데 왜 이 이스라엘하고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는 것이죠. 예,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예, 네. 정말 많이 받는데 네. 설명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문제는 일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강경 정파나 온건 정파나 네. 자신들의 독립국가를 원하죠. 독립국가. 예. 독립국가를 왜? 지금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혼자만 국가고 자기들은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일종의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요르단 강산도 마찬가지고요, 가자 지구는 더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저항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저항이 지금 정당한데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해서 이렇게 학살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전쟁이 나면 민간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측이 다 민간인을 상대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하마스라는 이 정파는 또 단순한 세속주의 정파가 아니에요. 예. 이슬람 원리주의 원리주의. 원리주의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랑 이슬람 원리주의가 두 개가 합해진 아하. 거죠.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에 대한 항전이 단순히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월등히 약세함에도 네. 무기도 많이 없고 이스라엘이 월등히 우수하지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를 누가 받습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려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 자기들이 그렇게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비극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쪽 분야에 저쪽 그 중동 지역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냥 뭐가 세상사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너한테 무슨 득이 되는데 이거거든요. 그냥 어떤 경제적인, 네. 정치적인 득실을 먼저 따지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플러스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피상적인 어떤 계산이 아니고 네네. 이거는 신념의 문제고 이거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적이지 네.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예. 네. 어떻게 보면 좀 비이성적인
그런 활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진짜 참 97년부터인가 네, 95년부터인가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예, 총리였는데 네, 네. 이 어떤 지도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뛰어난 정치인이긴 하죠. 뛰어나다. 어쨌든 정치력. 이스라엘 총리로서는 네. 최장수 총리입니다. 예. 16년 16년. 동안 전부 합하면요. 쭉 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 좀 쉬었다가 예, 예. 다시 또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이 3차 집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정말 오래한 정치인이고요. 그런 문제는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 지금 이스라엘 총리직을 네, 유지하면서 네, 뇌물 네. 혐의 그다음에 뭐 이런 혐의로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3개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정치력은 뛰어난 인물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현재는 또 최근 1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부 정비, 즉 네. 사법부를 약화시켜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다가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표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스라엘 국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게 지난 여름 대규모 시위의 이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 네, 내내 네, 지금 1년 올해 내내. 초부터. 맞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너무 무리하게 사법부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네. 국론이 완전히 나눠졌어요. 아하. 국론 분열이 네. 너무 심해서 거의 내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할 예. 정도로 그래서 이런 사실상 사법부 정비를 추구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국론이 분열되고 이스라엘 예비군조차도 나는 이 정부의 하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다. 군인들도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처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하마스가 그 허점을 딱 노렸죠. 아 이스라엘 국론이 저렇게 분열돼 있는데 군인들도 자기들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예. 이번 기회에 한번 이스라엘 공격해보자라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그것을 살려서 이번에 좀 기습 공격을 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전쟁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세계 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 이게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 3차 대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쟁 가능성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5차 중동 전쟁 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1973년이 제4차 중동 전쟁이었고 예. 이번에 또 다른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면 이게 제5차 중동 전쟁 가는 게 아닌가 지금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문제는 하마스가 아니고요. 문제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 이 단체도 역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입니다. 예. 1982년 이란이 레바논에 세워준 단체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뒤에는 누가 있다고? 이란이 있어요. 이란이 예. 있다. 하마스도 누가 도와줍니까? 이란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란입니다, 사실. 네. 헤즈볼라와 이란. 예. 만약에 헤즈볼라가 북부에서 하마스를 돕겠다고 또 다른 전선을 열게 되면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움을 해야 될 어려움을 예. 처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막고 미리 선제적으로 헤즈볼라와 이란에게 전쟁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는 예.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문을 하고 네. 이미 2개의 항모 전단을 지금 지중해에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전쟁의 방향은 헤즈볼라가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참전하게 되면 이 전쟁은 또 다른 전쟁 양상으로 가게 된다. 네. 그리고 이란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럼 미국은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 2개의 항모 전단을 보냈는데 헤즈볼라를 가만둘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도와서 헤즈볼라를 공격할 것인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변수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이거 열을 못 간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2년째입니다. 맞아요. 이 전쟁이라는 게. 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 그 중동 전쟁 1, 2, 3, 4차전이 있는데 4차전이 73년 아닙니까? 네, 네. 73년 이 무렵이니까 딱 30년 만인데. 그렇죠. 아, 50년 50년 만에 이제 제 5차 중동 전쟁이냐. 네. 5차 중동 전쟁이면 다행이고 이게 잘못하면 3차 세계 대전 가느냐. 그때 그 4차 그때 2차 오일 쇼크도 유발하면서 네, 네. 굉장히 여파가 컸었고 그때는 핵 전쟁 얘기까지도 나왔다면서요. 네, 네, 네.
그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뭐 여러 매체에서 이제 교수님 모시고 막 그거 하고 여쭤보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네. 좀 희망 사항이지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아, 예, 예, 그렇죠. 희망 사항은 또 희망 사항이고요. 희망 사항이고. 예, 근데 이란이 지금 미국과 뭐 이렇게 척을 져서 어떻게 진짜 미국과의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무리한 수를 두겠는가?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글쎄 얻는 게 뭐가 예, 있을까 싶으면 예. 그거 한데 예. 혹시나 그 뒷배에 또 예.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슬그머니 이란 또 부추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네. 어쨌든 지금 세계가 양 진영으로 좀 그러니까요.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 편을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예. 아직 핵 합의도 안 됐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무모한 짓을 저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하지 않으리라 예. 생각하고요. 헤즈볼라가 공격을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제한적인 어떤 지원을 하고 미국의 개입을 불러오지 않는 그런 선에서 어떤 전쟁 개입, 간접적인 개입을 하겠지만 이란이 미국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실마리를 풀어야 될 텐데 네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처음 출발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예, 출발했어요. 예. 네. 팔레스타인 먼저 출발했다가 미국하고 이란이 대리전으로 갔다가 네. 어떻게 보면 대리전을 하다가 미국과 이란에게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결국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언제적 문제입니까? 안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풀리죠. 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상 저는 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원전으로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네. 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네.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네. 그리고 평화 협상이 일단 협상을 하고 있으면 큰 전쟁이 없었다. 네. 해결은 안 돼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낫다. 네. 근데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자꾸 중국 문제 생각하고 대만 문제 생각하고 이런 거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손을 안 댔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자기 대통령이 되든지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요. 강대 오로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